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이 어센딩 에올타와 이 에올틱 아치 등 이 대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최순환 과정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 어떤 방법들로 이 최순환을 이용을 해서 수술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는 이 대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이 디센딩 에올타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 체해순환을 이용한 수술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 체해순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체해순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 디센딩 에올타의 체해순환을 이용한 수술에서 이 어떠한 분류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는지와 이 파셜 바이패스와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는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수술 사진을 통해서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플로우의 흐름과 이 볼륨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프레셔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이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크로포드 클래시파이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 보시면 그 어센딩 에올타나 그 아치의 경우에는 이 드베키에 이 클래시파이케이션이 있고, 타입, 이 1, 뭐 2, 이게 3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탠포드로 또 나눠지게 되죠. 이 스탠포드에 이제 클래시파이케이션이 있어서 이거는 이 타입 A와 B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드베키의 타입 1과 2를 이 타입 스탠포드는 A라고 얘기를 하고, 이 3를 이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앱도미널 에올타, 이 디센딩 에올타 소라식 에올타와 이 앱도미널 에올타의 이제 클래시파이케이션은 이제 크로포드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크로포드 클래시파이케이션은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이제 용이하게 하고 이 퍼퓨전 테크닉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드리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약자 DTAA는 이 디센딩 소레식 에올틱 이제 애뉴리즘을 얘기를 하고, 이 TAA는 이 소라코 앱도미널 애뉴리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가 3개가 있는 이 트리플 A는 이 앱도미널 에올틱 애뉴리즘을 얘기해서 보통 트리플 A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크로포드 클래시파이케이션에 대한 나눠지는 거는 콩 보시면 크게는 4개로 나눠지죠. 1, 2, 3, 4로 나눠지게 됩니다. 타입 1의 경우에는 이 랩트 서브클라비안 이 아테리에서 그 레널 아테리까지 이거를 타입 1이라고 그러고, 이 타입 2의 경우에는 랩트 서브클라비안에서 거의 이 전체를 다 포함을 합니다. 랩트 서브클라비안에서 에올틱 이제 바이퍼케이션 되는 부분까지. 타입 3의 경우에는 미드 이제 디센딩 에올타에서 이 미드 뭐 보통 6번째 립을 보통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미드 디센딩 에올타에서 이 에올틱 바이퍼케이션 되는 부분까지의 이제 애뉴리즘이 있다면 타입 3를 얘기를 하고, 타입 4의 경우에는 이제 어퍼 앱도미널 에올타에서 이 모든 부분, 포함하는 이 부분을 타입 4라고 얘기를 보통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수술을 보통 이제 체해순환을 보통 대부분 이용을 해서 소라코 앱도미널 에올타까지 그 체해순환을 이용을 보통을 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셜 CPB가 있고, 그 다음에 랩트 하트 바이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셜 CPB와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부분에서 이 타입, 이, 이 보통 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펌프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수술을 보통 펌프를 돌려서 수술하는 그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더 보시면 이 타입 5, 이제 5까지 그 보통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는데, 보시면 이 미드에서 이쪽 이 앱도미날 레날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5 여기에만 있는 부분을 5로 해서 있는 그 클래시파이케이션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체외순환사로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런 걸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지금 서전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술할 거냐고 직접 물어보고, 그러면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체외순환은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파샬 바이패스의 이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샬 바이패스의 종류는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그림에서 보시면 A, B, 이 C, D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이 A와 B의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예전에 이제 CPB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A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크로스 클램핑을 질병이 있는 위아래로 이 크로스 클램핑을 시행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거의 네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이제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션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클램프 전과 후로 이제 션팅을 해서 이쪽 디스탈로 혈액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고, 방법 C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라고, 랩트 쪽에 심장에서 랩트 쪽에 순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랩트 하트 바이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보통 LA에 캐뉼레이션을 하고 LA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이제 피모랄 아트리나 이제 그 병변이 있는 뭐 디센딩 에올타에 캐뉼레이션을 해서 이 관류를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샬 CPB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샬 CPB와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차이점은 옥시네이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파샬 CPB에서는 이제 옥시네이터가 이제 포함이 돼서 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캐뉼레이션은 보통 여기랑 좀 다른 랩트 하트 바이패스랑 좀 다른데, 여긴 일반적으로 LA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뭐 피모랄 아테리나 아니면 디센딩 에올타에다가 관류를 해주지만, 이 파샬 CPB 같은 경우에는 이 피모랄 베인과 피모랄 아테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RA에서 드레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피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관류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 보통 A의 경우에 이제 심플 크로스 클램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바이패스를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크로스 클램핑만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뭐 장점과 단점을 좀 따져본다면 간단합니다. 일단 뭐 크로스 클램프만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인적 요소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장비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엔티코아뷸레이션을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약 30분 이하라면, 뭐 이것도 가정이지만 30분 이하라면 이 뭐 파라플레지아의 리스크는 뭐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을 보면, 일단 프록시마 하이퍼텐전이 심해지죠. 갑자기 보통 이제 LV에서 에올타로 박출을 해내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클램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프리로드가 갑자기, 애프터로드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클램핑을 하고 나서는 뭐, 이 저혈압과 뭐, 엑시도시스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 디스탈 쪽으로는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는 이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뭐 30분 이하면 뭐 그 파라플레지아의 그 위험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30분 만약에 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30분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뭐 이제 파라플레지아의 위험은 이제 급속도로 증가를 한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그런 일반 심플로 크로스 클램프를 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파라플레지아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션트를 이용을 해서 이 클램프 위아래로 이렇게 션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플로우를 그 디스탈로 공급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뭐 크로스 클램프보다는 좀 더 그 그라프트에서 아나스토모시스 해야 된다는 뭐 복잡함이 있지만 간단하고 뭐 다른 장비들이 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지 않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인적 요소가 더 필요가 없을 것이고 렌티코아뷸레이션을 피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록시멀 하이퍼텐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수술하기 전에 뭐 마취과에서 예를 들어 혈압을 그 크로스 클램프 하기 전에 많이 낮춰서 크로스 클램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플로우 레이트라던가 그다음에 디스탈 퍼퓨전에 관련돼서도 뭐 어떻게 마땅히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그라프트의 크기에 따라서 디스탈로 가는 플로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여전히 파라플레지아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뭐 심플 크로스 클램프보다는 당연히 그거보다는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파라플레지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파샬 CPB의 경우에는 이제 옥시네이터와 이 하트럭 머신을 모두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심장술에 사용하는 CPB를 모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좀 이제 디스탈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그림은 여기서도 있지만 이쪽에도 갖다 놨는데 리저버도 사용을 하고 당연히 펌프도 사용을 하겠고 그다음에 힛 익스체인저와 옥시네이터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캐뉼레이션은 보통 이제 피무랄 베인과 이제 피무랄 아테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LA로 이렇게 한다고 뭐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는 거의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대부분 피무랄 베인과 피무랄 아테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장점은 뭐 많습니다. 심플하게 크로스 클램프를 이용해서 했던 수술과 아니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패시브 션팅을 이용을 하는 수술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록시멀 이제 아트리얼 프레셔를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펌프를 운영을 하니까 이제 볼륨을 이제 그 프리로드를 줄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디스탈 퍼퓨전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볼륨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을 이렇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볼륨을 컨트롤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수술 중에서 이 발생되는 모든 혈액을 다시 흡입해서 이 리저버로 다시 들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손실되는 혈액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혈액이 많이 손실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볼륨을 다시 이 환자한테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온도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는 보통 거의 대부분 뭐 정상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룸 온도에 의해서 떨어지는 뭐 32도에서 뭐 34도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통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체온도 자유롭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리저버와 힛 익스체인저와 옥시네이터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힛 익스체인저에서 이 온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이포서미아라던가 뭐 리워밍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힛 익스체인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 네, 물론 단점도 뭐 단점이라고 따지면 단점도 있습니다. 뭐 펍소니스트가 물론 필요하죠. 이거 인적 요소가 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 크로스 클램프와 뭐 패시브 션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펍소니스트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엔티코아뷸레이션을 일반적인 심장 수술과 똑같이 풀로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리저버가 사용이 됩니다. 리저버 이게 만약에 보통 저희가 클로즈 시스템과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리저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클로즈 시스템과 오픈 시스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혈액이 이 공기와 이게 직접적인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클로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혈액 자체가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에크모 같은 경우도 에크모의 회로를 보시면 혈액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가 않죠. 캐놀라가 들어가서 캐놀라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이 체외순환 회로를 통해서 다시 피모랄 아테리나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이 절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 시스템의 경우, 이 클로즈 시스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에크모를 얘기를 하고, 이것도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픈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심장수에서 CPB를 이용하는 수에서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큰 차이점은 에크모와 이 CPB의 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리저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저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리저버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리저버가 있으면 이 혈액이 차 있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다 공기죠. 이 공기가 혈액과 가장 접촉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오픈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혈액이 공기와 접촉이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그 혈액 응고 기전이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엔티코아뷸레이션을 풀로 해야 됩니다. 보통 심장술에서 300유니트에서 보통 400유니트, 킬로그램당 400유니트의 헤파린을 우리가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300유니트에서 400유니트의 헤파린을 주입을 해야지 그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리저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따로 이제 익스포저를 해야 되죠. 왜냐면 피모랄 베인과 피모랄 아테리를 삽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지컬 익스포저가 더 이제 필요하게 되고, 디스탈 에어 엠볼리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네,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따 뒤에 말씀드리는 파샬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이거 공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편입니다. 리저버에서 공기가 어느 정도 다 걸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심플 크로스 클램프와 그라프트를 이용한 패시브 션팅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캐놀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파샬 바이패스를 파샬 CPB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 제가 다니는 병원이라던가 제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는 대부분 파샬 CPB를 이용을 해서 셀렉티브 비세랄 퍼퓨전도 해주고, 근데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파샬 CPB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속해서 슬라이드에서는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 대해서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옥시네이터와 이제 하트럭 머신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트럭 머신보다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장점은 마찬가지로 이 LA에서 LA 오리클에 캐놀라를 삽관을 하고 펌프로 드레인을 시켜서 피모랄 아테리라던가 아니면 이 디센딩 에올타 질병이 있는 밑에 크로스 클램프 하는 밑에 이제 디센딩 에올타의 캐놀레이션을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펌프를 운용을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테리얼 프레셔라든가 이런 볼륨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퍼퓨전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티코아뷸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과 클로즈드와 이 두 개의 시스템에서 여기서 보시면 차이점은 랩타트 바이패스와 이 파샬 이 CPB의 차이점은 이제 코아뷸레이션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일단 리저버가 없습니다. 리저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엔티코아뷸레이션을 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거의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클로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헤파린을 뭐 100mg, 보통 뭐 kg당 100mg 정도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파샬 CPB 같은 경우는 뭐 300에서 뭐 400mg까지 주입을 하죠.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 헤파린에 대한 영향은 이 파샬 CPB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뭐 단점들을 좀 보자면, 당연히 뭐 여기도 컵세니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컵세니트의 역할도 중요하고, 옥시네이션을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옥시네이션 자체가 랩타트 바이패스, 이 디센딩 에올타에 관련된 수술을 진행하는 데서는 뭐 렁 상태가 나쁘지 않는 이상은 옥시네이션 자체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LA로 넘어오는 피는 이미 이 풀로 세츄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제 파샬 CPB를 이용해서 옥시네이터의 혈액을 거쳐서 다시 옥시네이션을 주입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옥시네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파샬 CPB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온도 조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 랩타트 바이패스는 없기 때문에 이 온도 조절을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부분 하는 거는 뭐 방 온도의 조절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 환자 테이블에 이 블랑켓을 통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해주고, 보통 운영하는 온도는 뭐 32도에서 34도 정도에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컨트롤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혈액이 피가 뭐 많이 난다 그러면, 왜냐하면 파셜 CPB의 경우에는 그 카디오토미 서커를 리저버가 있기 때문에 카디오토미 서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드 블러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흡입을 해서 리저버로 다 땡겨와서 다시 환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이 볼륨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주입 과정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어렵고,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서전과 이 마취과와 이 퍼퓨셔니스트가 좀 잘 맞아야 됩니다. 마취과에서 해주는 게 되게, 이 랩타트 바이패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랩타트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클램프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상지로 가는 혈액은 이제 심장 자체에서 보내게 되고, 이 하지 쪽은 이제 펌프로 보내주게 되는데, 물론 이제 상지 쪽의 볼륨 컨트롤도 이 펌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혈압 조절이라던가 이런 거는 마취과에서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취과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퍼퓨셔니스트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그 체외순환을 운영하면서 이 마취과 선생님이랑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에코를 봐주시면서 뭐 제 볼륨이 있는지 없는지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마취과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팀워크가 잘 맞아야지 수술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셜 CPB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다르죠. 왜냐면 파셜 CPB도 물론 상지 쪽은 다 심장에서 LV에서 짜주는 볼륨으로 다 가야 됩니다. 절대 랩트 바이패스든 파셜 CPB든 그 심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뭐 뒤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파셜 CPB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 펌프만 있고, 그다음에 LA에서 드레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모랄 아테리로 보통 캐뉼레이션을, 뭐 디센딩 이쪽에 뭐 만약에 질병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통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되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페무랄에 하고, 이 브랜치, 나머지 이제 뭐 브랜치를 이용해서 이제 비세랄 이제 셀렉티브 옵션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이제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 돼서 이번 동영상 좀 이제 많은데,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랩트 하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기회가 텍사스의 닥터 코셀리 수술하는 병원에서 좀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 관련돼서 많이 좀 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많이 배우고 왔는데, 뭐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복잡했고, 저도 랩트 하트 바이패스라는 걸 뭐 그때 가서 뭐 처음 들어봤고, 아,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구나. 뭐 그때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적어오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한 2005년 정도 됐는데, 2005년도였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수술하면서 뭐 코셀리에 대한 코셀리 그라프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랩트 하트 바이패스 하면서 그 그라프트를 보니까 각 이제 이 비세랄들이 어떻게 형태에 따라서 그 그라프트도 뭐 저희 어센딩 에올타 뭐 아치 할 때 포브렌치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그래프트가 있듯이 이제 비스랄을 해가지고 코셀리 그래프트라 그래서 나와 있는 걸 또 봤고, 그 다음에 되게 가서 놀랬던 거는 그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쪽 근전도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뭐 머리에 붙이는 게 EEG까지 다 해가지고 수술을 보통 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되게 좀 복잡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보통 이런 EEG라든가 뭐 이런 뭐 근전도 같은 거는 보통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 것도 좀 뒤에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